한국. 아직도 외화벌이에 목매고 수출 없인 살아남기 힘든 가난한 나라 아니야? 중국 같은 초강대국에 기대야만 버티는 한국을 비꼬는 글이 요즘 인기 폭발이야. 프랑스의 한 언론사 사무실, 명성 높은 언론사의 대중적인 이미지와는 다르게 사무실 안 직원들 사이에는 매일매일 불편한 기류만 흐르고 있는데요. 프랑스에서 보내온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 전화를 받았을 때 심장이 얼마나 두근거렸는지 아직도 생생해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미디어 회사 중 하나에서 인턴십 기회를 얻었다니, 그것도 바로 여기 파리에서요. 안녕하세요. 저는 저널리즘을 전공하는 26살 대학생 엘로이즈 듀몬트예요. 그저 꿈을 향해 묵묵히 나아가던 중이었어요. 열심히 이력서를 수정하며 수십 개의 지원서를 보냈고 답장을 기다리며 몇 달을 보냈어요. 그날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제 모든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은 기분이었죠. 그 흥분은 주말 내내 이어졌고 드디어 월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큰 사무실에 들어가 전 세계 이야기를 다뤄온 기자들을 만나고 그를 통해 진짜 영향을 끼치는 법을 배우는 제 모습을 상상했죠. 언젠가 제 이름이 큰 신문의 헤드라인에 실리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사무실에 첫 발을 내디딘 순간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건물은 유리벽과 반짝이는 바닥으로 꾸며진 깔끔한 모습이었고 딱 제가 생각했던 명망 있는 미디어 회사의 느낌이었어요. 로비도 현대적이었고 모두 친절했어요. 시작이 좋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뉴스룸을 향해 걸어가며 뭔가 묘한 불안감이 스며드는 걸 느꼈어요. 처음엔 별다른 이유가 없었지만 속에서 이상하게 느껴지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그때 주위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말하고 있는 언어는 프랑스어가 아니라 중국어였어요. 처음엔 그냥 몇 명이 중국어로 대화하는 줄 알았는데 뉴스룸으로 더 들어갈수록 대부분 사람들이 중국어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여기저기 드문드문 프랑스어가 들리긴 했지만 정말 드문 경우였어요. 문에 적힌 표지판과 화면에 띄워진 공지는 모두 프랑스어였지만 대화는 거의 중국어로 이루어졌어요. 제가 예상했던 사무실과는 너무 달랐죠. 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거나 가벼운 미소를 지어주는 중국 국적의 동료들이 많았지만 그들 눈에는 묘한 거리가 느껴졌어요. 그냥 겉으로는 친절해 보였지만 그들과 진정한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미소 이상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았어요. 첫 대화는 제 사수와 함께 했어요. 그는 저를 사무실로 불렀죠. 키가 크고 날렵한 눈매를 가진 진중한 얼굴의 사람이었어요. 제가 들어갔을 때 그는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며 책상 위에 펜을 톡톡 두드리고 있었어요. 고개를 들지도 않고 책상 앞의 의자를 가리키더라고요. 저는 조용히 앉아 손을 꼭 잡고 기다렸어요. 마침내 그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 눈빛은 날카롭고 마치 첫인상만으로 저를 평가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엘로이즈, 잘 왔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어요. 여기까지 온 걸 축하해요. 이곳에 자리 잡는 인턴은 흔치 않아요. 저는 긴장을 감추려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기대돼요. 그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어요. 인사나 가벼운 대화는 전혀 하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그는 제 첫 번째 과제를 설명하기 시작했죠. 한국에 대해 조사하라는 지시였어요. 특히 한국의 부정적인 면을 부각하는 이야기를 원했죠. 중국에 대한 의존성에 집중해봐요. 한국이 생각만큼 강하지 않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찾으세요. 충분히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그가 말할 때 저는 뭔가 중요한 걸 놓친 기분이었어요. 이야기를 일부러 부정적으로만 몰아가려는 그의 말을 들으니 이상했어요. 언론이란 진실을 드러내고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 아닌가요? 하지만 저는 첫날의 인턴일 뿐이었어요. 그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권리는 없었죠.
저는 마치 이해한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묘한 무게가 어깨에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저 아시아의 나라로 유명한 음악과 영화, 기술로 알려진 정도였죠. 유럽을 휩쓸고 있는 케이팝 소문은 들었지만 그 나라 자체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었어요. 이제는 그 나라의 문제를 찾아내서 부정적인 면을 부각해야 한다니요. 뭔가 어색했지만 제게 주어진 기회였으니 명령에 의문을 가질 여유는 없었어요. 그날은 온종일 자료를 찾는데 보냈어요. 기사, 보고서, 온라인 포럼까지 읽으며 한국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아가려 했죠. 그런데 자료를 살펴볼수록 제 에디터가 제시한 이야기와는 어긋나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물론 사회적 문제가 있긴 했지만 협력하며 삶을 개선하려는 노력과 기술 개발, 교육에 대한 투자 등 긍정적인 이야기들도 많았어요. 저녁이 되어 사무실이 하나둘 비기 시작할 때쯤 아침보다 더 혼란스러웠어요. 배우면 배울수록 부정적인 면만을 강조하기가 어려웠어요. 하지만 사수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어요. 그가 원하지 않는 이야기를 전해도 괜찮을지 의문이 들었죠. 그래서 아무 말 없이 주어진 대로 중국과의 경제 의존도를 중심으로 글을 썼어요. 한국과 중국 간의 무역과 긴장 관계를 강조하며 문제점을 부각하려 노력했어요. 퇴근할 때쯤 하늘은 이미 어둑해졌고 파리의 거리는 퇴근길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천천히 걸으며 제 머릿속은 여전히 의문으로 가득했죠. 왜 프랑스의 언론사가 한국의 문제에 그렇게 관심을 가질까요? 무언가 보이지 않는 비밀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지금은 명확히 알 수 없었어요. 그 후 몇 주가 지난 주말, 어릴 적 같은 동네에 살던 할머니 앤 뒤몽을 찾아갔어요. 할머니의 집은 작지만 따뜻한 공간이었고 오래된 나무 향기와 할머니가 좋아하는 캐모마일 차향이 가득했어요. 할머니는 항상 제 마음을 가볍게 만들어주셨고 새로운 시각을 갖게 도와주셨어요. 제 복잡한 마음을 이해해줄 수 있는 분이 있다면 바로 할머니셨죠. 인턴십을 시작한 이후로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평온함이었죠. 앤 할머니는 70대 후반이셨지만 여전히 활기차셨어요. 말씀하실 때마다 눈가에 주름이 잡히곤 했는데 그 주름에는 세상을 살아온 깊이가 담겨 있었어요. 여러 나라에서 살며 문화에 적응하고 세상의 변화를 지켜보셨던 분이니까요. 이번에 직장에서 겪고 있는 혼란스러운 감정을 할머니와 나누면 좋은 조언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세세한 업무 내용까지는 말씀드릴 수 없었지만요. 저는 직장에서 겪는 답답함과 한국에 대해 쓰고 있는 기사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할머니의 눈이 반짝이며 제가 처음 들어본 이야기 한 장을 꺼내셨어요. 엘로이즈, 할머니는 따스함이 담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나도 60년대와 70년대에 독일에서 간호사로 일한 적이 있어. 그때 한국에서 온 젊은 여성들을 많이 만났단다. 그들은 일을 하기 위해 독일로 왔고 고향에서의 모든 걸 떠나온 거야. 할머니는 잠시 미소를 지으며 추억에 잠기셨어요. 그 시절엔 세상이 지금과 많이 달랐지. 한국은 가난에 허덕이던 나라였어. 상상하기 어렵겠지만 그때 그 여성들은 독일과 한국 간의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독일 병원에서 일하면서 가족에게 거의 모든 수입을 보냈단다. 그들과 같이 독일 광산에서 힘들게 일한 한국인 광부들도 많았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치 그때로 돌아간 듯 할머니의 기억이 생생하게 그려지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그들이 기본적인 독일어밖에 알지 못한 채로 세계 반대편까지 왔지만 금세 언어와 문화에 익숙해졌다고 하셨어요. 정말 열심히 일했어. 할머니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감탄하시며 말씀하셨어요. 가장 힘든 근무 시간도 마다하지 않았지. 환자 한 명 한 명을 가족처럼 여기며 정성스럽게 돌봤단다. 그들만큼 헌신적인 사람들은 본 적이 없었어. 할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마음이 끌렸고 가족과 꿈을 위해 고향을 떠난 그 한국 사람들이 눈앞에 그려졌어요.
직장에서 그리던 의존적이고 방황하는 나라의 이미지와는 전혀 달랐죠. 오히려 그들은 강인한 생명력과 헌신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었어요. 할머니는 그 여성들이 긴 근무 후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누고 웃음소리 가득한 대화를 나누던 이야기를 이어가셨어요. 서로 레시피를 주고받고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우정을 쌓아가던 모습이 할머니의 이야기 속에 담겨 있었죠. 그 병원에 빛을 가져온 사람들이었어. 엘로이즈. 할머니는 마치 그들을 다시 보는 듯한 눈빛으로 말했어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제 안에서 갈등이 더 커지는 걸 느꼈어요. 그들은 절대 의존적이거나 무력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가족과 고향을 위해 대륙을 건너온 사람들이었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모든 걸 바친 강인한 사람들이었어요. 할머니는 제게 차를 한 잔 더 따라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들 덕분에 많은 걸 배웠단다. 고된 일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법, 고향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강인함을 잃지 않는 법 말이야. 정말이지. 내가 그들을 얼마나 존경했는지 표현하기 어려워. 할머니의 이야기는 집에 돌아온 후에도 마음에 남아 있었어요. 직장에서 요구하는 한국에 대한 이미지와 할머니가 이야기해준 그들의 모습이 너무 달랐어요. 할머니의 기억 속 한국 여성들은 헌신적이고 강인한 사람들이었는데 저는 그들과 너무 동떨어진 이미지를 만들어내야 했죠. 그날 밤 침대에 누워 할머니가 알고 계셨던 간호사들을 떠올렸어요. 늦은 밤까지 일하며 익숙치 않은 독일어를 쓰고 고향에 있는 가족이 자랑스러워하길 바라며 편지를 썼을 그들 모습이 떠올랐죠. 그들이 감내했을 용기와 강인함을 생각하니 제 마음이 흔들렸어요. 과연 그런 사람들을 떠올리며 맡은 과제를 그대로 따라가도 괜찮을까? 할머니의 이야기를 존중하면서도 제가 맡은 임무를 수행할 방법이 있을까? 제 안에 조용히 결심이 생겨나는 걸 느꼈어요. 아직 답은 없었지만 새로운 관점으로 더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제가 느낀 그 진실을 외면할 수는 없었죠. 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본 진짜 이야기를 찾고 싶었어요. 그저 파리에 세련된 사무실에서 주어진 시각이 아닌 진정한 한국의 이야기를요. 잠들기 전 이제 막 그 이야기에 발을 들인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어디로 향할지 알 수 없었지만 저는 그 질문들을 따라가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할머니가 전해준 그 진실을 담은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어요. 다음 월요일 다시 사무실로 돌아갔을 때 분위기가 묘하게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마치 모두가 뭔가 큰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는 듯 했죠. 제 사수는 그의 사무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눈빛이 평소보다 날카로웠어요. 인사도 생략한 채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죠. 엘로이즈, 너를 한국으로 보낼 거야. 그곳에 우리가 다루어야 할 이야기가 많아. 빈곤과 그들이 겪는 어려움에 집중해. 그들의 의존성과 방어하는 모습을 담은 내용을 가져와야 해. 그의 말은 제게 묵직한 그림자처럼 다가왔어요. 단순한 또 하나의 과제가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서 그곳을 직접 볼 기회였죠. 저는 제 할머니가 그렇게 따뜻하게 기억했던 한국을 마냥 부정적인 시선으로만 바라볼 수 없었어요. 저만의 조용한 사명을 가지고 있었죠. 할머니가 경험했던 그 강인함과 품격이 있는 한국을 찾는 거였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새벽 하늘이 부드러운 분홍과 주황빛으로 물들고 있었어요. 공항은 엄청나게 크고 사람들로 분주했지만 모든 게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이었어요. 표지판도 여러 언어로 되어 있어 쉽게 길을 찾을 수 있었고 각 코너마다 도움을 주기 위해 서 있는 직원들도 있었어요. 저의 서툰 프랑스 억양과 어눌한 영어에도 물어보는 질문마다 친절한 미소와 함께 답해주었죠.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교통 시스템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빠르고 깨끗하고 심지어 파리와 비교해도 상당히 현대적이었어요. 기차는 매끄럽게 움직였고 디지털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각 정거장이 표시되었죠. 승객들은 조용히 각자 스마트폰에 집중하고 있었고
모두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는 듯한 분위기였어요. 서울에 도착해 지하철에서 나왔을 때 도시가 제 앞에 펼쳐졌어요. 하늘로 높이 솟은 빌딩들과 그 아래에 자리한 아기자기한 상점들, 그리고 거리마다 반짝이는 간판들이 맞아주었죠. 길가에서 풍겨오는 길거리 음식 냄새, 사람들의 발소리와 웃음소리, 그리고 여유롭고 질서 있는 일상 풍경들이 저를 놀라게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 헤매게 됐어요. 당황스러워하며 지도를 보고 있을 때 20살 초반으로 보이는 한 청년이 다가와 친근한 미소로 인사를 건넸어요. 그는 자신을 지수라고 소개하며 도움이 필요하냐고 물었어요. 그의 영어는 저보다 훨씬 유창했고 스마트폰을 꺼내 경로를 바로 찾아 보여주었죠. 이 경로로 가면 바로 도착할 거예요. 라고 말하며 손쉽게 앱을 스크롤했어요. 그는 심지어 제 옆에 함께 기다리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어요. 그 친절함과 진솔함은 제 마음 깊이 울림을 줬어요. 단순한 도움의 제스처였지만 제가 가지고 있던 편견을 하나하나 풀어주는 듯 했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서울의 여러 동네를 돌아다니며 그곳 사람들의 일상 속에 녹아들기 시작했어요. 전통시장을 찾아갔을 땐 계절의 색깔이 가득한 신선한 농산물과 수공예품들이 가득했죠. 공원에서는 가족들이 모여 아이들이 웃고 노는 소리가 들렸고 나이든 부부들은 손을 잡고 산책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느껴지는 따뜻함과 강인함은 직장에서 요구하는 삭막한 이미지와는 너무나도 달랐어요. 어느 오후에는 10년 가까이 한국에 살고 있는 프랑스인 루크를 만났어요. 그는 IT 전문가로 짧게 일할 생각으로 한국에 왔지만 결국 더 오래 머물게 되었다고 했어요.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는 한국이 그에게 얼마나 놀라운 나라였는지 설명했죠. 여기서는 급여도 경쟁력 있고 삶의 질도 정말 좋아요.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서로를 존중하죠. 프랑스에 있을 때보다 여기서 더 환영받는 기분이에요.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는 오래된 고정관념과는 정말 달라요. 이 나라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루크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도 모르게 제가 가진 관점이 조금씩 바뀌는 걸 느꼈어요. 그는 제가 이제 막 발견하기 시작한 한국을 알고 있었던 거죠. 활기차고 혁신적인 나라, 외국인을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나라였어요. 할머니가 독일에서 알게 된 한국의 간호사들이 떠올랐어요. 그들은 가족을 위해 자신의 안락함과 꿈을 희생했던 강인한 사람들이었고 그런 가치가 이곳 사람들의 삶 속에도 깊이 배어 있음을 느꼈죠. 조금 더 깊이 들어갈수록 제 존경심이 커졌어요. 현지 사람들과 대화하고 한국의 역사를 담은 박물관을 찾아가며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고난과 승리의 역사를 보았어요. 한국 전쟁과 그 이후의 복구 과정을 통해 이 나라는 무너진 곳에서부터 강인한 의지로 재건된 나라라는 걸 알게 되었죠. 그 모든 것이 할머니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했고 이 나라는 정말 강인하고 결코 포기하지 않는 민족이라는 걸 실감했어요. 만난 외국인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이 왔다가 이곳에서의 삶을 소중히 여기며 정착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한국의 놀라운 노동윤리와 발전에 대한 헌신을 이야기했죠. 제 사수가 절대 이해하지 못할 한국의 모습이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어떤 한 가지 이야기로 나라와 사람을 정의할 수 없다는 걸요. 제가 본 한국은 복잡하고 층층이 쌓인 이야기로 가득했어요.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희망과 에너지도 넘쳤어요. 과거를 존중하면서도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곳, 수많은 도전을 이겨내며 매일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나라였어요. 제 임무는 점점 더 하나의 과제 이상이 되어갔어요. 할머니가 독일에서 본 그 한국, 낯선 사람도 따뜻하게 맞아주는 그 한국을 찾고 싶었어요. 단지 사수가 시킨 일을 위해 쓰는 이야기가 아니었죠. 할머니와 그리고 고정관념에 갇힌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줄 이야기였어요. 어느 저녁 지하철을 타고 호텔로 돌아가며
깊은 사명감이 마음속에 자리 잡는 걸 느꼈어요. 이게 제가 찾아온 한국이었어요. 그리고 이 한국을 세상에 전하고 싶었어요. 어느 화창한 아침, 서울의 분주한 거리들을 거닐던 중, 지하철역 근처에서 조용히 잡지를 정리하고 있는 한 노인을 우연히 만났어요. 김숙자 할머니였죠. 저는 그녀에게 끌리듯 다가가 인사를 건넸어요. 저를 맞이하는 따뜻한 미소와 주름진 눈가가 인상적이었죠. 가벼운 대화를 나누던 중 그녀는 젊은 시절 간호사였으며 경제 호황기였던 독일에서 일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마치 할머니의 기억을 이어주는 다리 같은 느낌이 들었죠. 그녀의 온화한 성격에 용기를 얻어 저는 그 시절의 이야기를 더 해달라고 부탁드렸어요. 그는 조용하지만 자부심이 담긴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우리는 목적을 가지고 독일에 갔지요. 그녀는 한 단어 한 단어 신중히 골라 내뱉으며 말했어요. 그때 우리나라는 가난했어요. 지금 당신이 보는 그런 자원이나 기회가 없었지요. 하지만 열심히 일하고 돈을 보내면 가족에게도 우리나라에도 더 나은 미래를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녀의 이야기에 저는 깊이 빠져들었어요. 그녀는 수많은 야근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 속에서도 대부분의 월급을 가족과 나라를 위해 보냈어요. 쉽지는 않았어요. 그녀는 생각에 잠긴 듯한 눈빛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더 큰 무언가의 일부였죠. 우리나라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고 있었으니까요. 그녀의 눈에는 잔잔한 자부심이 서려 있었고 저는 그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존경심이 생겨났어요. 그녀는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미래를 향한 믿음을 잃지 않은 강인함의 상징이었죠. 현재 그녀의 삶에 대해 물었을 때 생활이 안정적이지만 잡지 판매는 그녀의 선택이라고 했어요. 사회적 지원도 많이 좋아졌어요. 저는 연금도 받고 편안히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일이 저를 활동적으로 만들어주고 사람들과 이어져 있는 기분이 들어요. 움직이고 사람들과 연결되는 게 중요하지요. 이 이야기는 제가 한국을 이해하는데 새로운 관점을 열어주었어요. 그녀는 사회에 의해 버려진 이가 아니었어요. 지원을 받으며 여전히 사회의 일원으로 존중받고 있었죠. 잡지를 파는 일은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고 자신의 존재감을 지켜나가는 방식이었어요. 한국이 노인을 돌보는 방식에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문화적 가치가 담겨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녀는 자국의 발전을 직접 체험한 수혜자일 뿐 아니라 여전히 사회에 기여하고 있었어요.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이 따뜻함과 강인함을 한국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어요. 시장에서 어르신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직접 기른 채소와 직접 제작한 공예품을 파는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공원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어르신들이 모여 운동하고 젊은이들이 그들에게 다가가 인사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을 보았어요. 서로에게 깍듯이 인사하고 대화를 나누는 모습은 그들의 역사와 현재의 한국을 만들어 온 사람들에 대한 존경이 담겨 있었어요. 현지인들과 대화를 통해 한국의 사회복지 시스템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어요. 어르신들을 위한 의료 서비스와 연금, 그리고 커뮤니티 센터들이 마련되어 있었죠. 그들은 단순히 의무적으로 돌봄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경험이 가치 있게 여겨졌어요. 어느 날 오후 노인 커뮤니티 센터를 방문했을 때 어르신들이 서로 웃으며 그림을 그리고 책을 읽고 보드게임을 하며 즐겁게 지내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 활동들은 그들이 여전히 존중받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인정받는 느낌을 주고 있었어요. 이 만남을 통해 제 안에서 무언가가 깊이 변하는 걸 느꼈어요. 한국은 결코 의존적인 나라가 아니었어요. 제 과제에서 그려진 것처럼 단순히 어려움에 처한 국가가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도전을 맞서며 연민과 공감으로 다시 일어선 사회였어요. 물론 빈곤과 어려움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안에는 공동체와 강한 유대감이 있었고 자신들의 역사를 소중히 여기며 발전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와 다른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통해
한국의 진정한 힘이 단지 기술이나 높은 빌딩, 경제력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작은 친절과 배려, 과거에 대한 존중, 사람들 사이에 흐르는 따스함, 이것이야말로 한국이 가진 진정한 자산이었어요.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 본질을 잃지 않은 사회, 그것이 바로 한국이었어요. 그 순간 제 걸음은 가벼워졌고 제 안에서 한국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있음을 느꼈어요. 제가 보고 경험한 한국은 과제에서 주어진 이미지와는 달랐어요. 이 나라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일궈온 곳이었고 고난과 지원, 그리고 강인함이 촘촘히 엮인 나라였어요. 이것이 제가 세상에 전하고 싶은 진짜 한국의 이야기였어요. 파리로 돌아왔을 때 저는 마치 제 도시에서조차 낯선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거리도 소리도 아침마다 맡아오던 신선한 바게트 냄새도 왠지 달라 보였어요. 한국에서 보낸 시간은 제 시야를 열어주었고 이제는 더 이상 예전처럼 세상을 바라볼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은 단순히 정리해야 할 또 하나의 과제가 아니었어요. 저를 변화시킨 이야기였고 제 삶의 일부로 남을 무언가였어요. 사수는 제 보고서를 기다리며 잔뜩 기대에 차 있었어요. 자신이 원하는 이야기에 맞춘 부정적이고 불편한 초상화를 원했겠죠. 하지만 책상에 앉아 빈 화면을 바라보며 저는 한마디도 쓸 수 없었어요. 제가 경험한 한국을 단순히 투쟁과 의존성으로 축소할 수 없었어요. 그곳에서 보았던 것은 그보다 훨씬 복잡했고 고난을 딛고 일어선 강인함과 조용한 자부심이 얽힌 이야기였어요. 한국은 단순히 힘든 상황을 다른 나라의 도움으로 이겨낸 나라가 아니라 그 고난 덕분에 더욱 강해진 나라였어요. 결국 보고서를 제출할 때 제가 쓴 내용은 사수가 요청했던 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였어요. 저는 한국에서 만났던 사람들에 대해 썼고 지역사회에서 존엄을 지키며 여전히 기여하는 노인들의 삶의 목적에 대해 썼어요. 활기찬 서울의 이웃들과 효율적인 공공서비스, 그리고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던 낯선 이들의 따뜻함을 묘사했어요. 저는 힘겨운 투쟁의 서사가 아니라 실제 살아 숨쉬는 현실로서의 강인함을 담았어요. 사수는 보고서를 읽으며 입술을 굳게 다물고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눈썹을 찌푸렸어요. 그가 실망했을 거라는 건 알 수 있었어요. 아마 화가 났을지도 몰라요. 이건 그가 원하는 이야기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동요하지 않았어요. 진실을 썼다는 확신이 있었고 그것이 이젠 제게 그 어떤 직업보다 중요해졌어요. 제가 경험한 한국은 그만한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었고 있는 그대로 봐야 할 가치가 있었어요. 그 후 며칠간 저에겐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뿌리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결국 저는 사표를 냈어요. 그 사무실을 나올 때 더 이상 제게 얽매였던 기대들에서 벗어나 자유로움을 느꼈어요. 파리 거리를 걸으며 처음 느껴보는 목적의식을 느꼈어요. 한국에서의 여정은 어느 교실에서도 어느 명성 높은 언론사에서도 배울 수 없는 교훈을 제게 가르쳐 주었어요. 진정한 저널리즘이란 이야기를 미리 정해진 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관찰하며 그들이 제시하는 진실을 존중하는 것이었어요. 비록 그것이 대중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말이죠. 한국으로의 여정은 제 경력 이상의 것을 변화시켰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었고 강인함과 진정성에 대한 이해를 깊게 만들어 주었어요. 제가 만났던 사람들, 특히 조용한 품위를 지녔던 김숙자 할머니 같은 분들은 진실과 연민이 서로 떼어놓을 수 없는 가치라는 것을 일깨워 주었어요. 한국은 저에게 오래도록 남을 인간 정신의 반영을 보여주었고 제 마음속에서 언제까지나 울려 퍼질 이야기를 선사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제가 간직할 이야기였어요. 한국에서 느끼고 배운 덕분에 이제는 중국을 위해 왜곡된 글을 쓰는 언론인이 아니라 오직 사실만을 전하는 기자가 되겠다고 마음먹게 됐어요.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의 강인함과 진솔한 모습은 저한테 큰 깨달음을 줬고 진짜 저널리즘이 뭔지를 다시 생각하게 해줬어요. 기자로서의 역할은 진실을 전하는 거고
그 진실이 사람들이 예상한 거랑 다를지라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믿게 됐어요. 각 나라는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특정 목적을 위해 왜곡하거나 편향된 시각으로 전달하는 건 오히려 그 나라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일이니까요. 앞으로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한국에서 보고 배운 대로 강단 있게, 진정성 있게 글을 쓸 거예요. 부당한 요구에 흔들리지 않고 진짜 있는 그대로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사람들의 진솔한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기자가 되겠다고 다짐했어요. 내 글이 편견 없이 사람들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항상 정확하고 공정하게 쓰는 걸 잊지 않을 거예요.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